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심란하실 수가 있는 시기인데요. 한번 우리 또 이때 중심 잡아주실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녹화 일자는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예. 대표님 요즘 너무 뭐 바쁘게 보이시던데 저도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 좋은 게 그 관심 있는 분야를 갖다가 알아서 막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도 대표님, 저기도 대표님. 글쎄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제가 6년 전에 한국에 와서 네.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한 거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면에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소확행이니 연론이 해서 과소비하던 문화가 소비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네.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예, 많이 보람을 느끼실 만한. 그렇죠. 예. 뭐 사실 뭐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존리 대표님이 대한민국의 어떤 투자 문화에 어떤 큰 변화를 몰고 오신 건 사실이고요. 아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요새 뭐 아예 예. 언론 매체에서까지 그렇게 쓰는데 존봉준이라는 별명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거 글쎄요. 근데 참 한국 사람들 좀 머리가 좋구나. 진짜 그렇게 또 그렇게 그럴듯하게 또 그런 네. 그 말을 만드는 거 보고 좀 신기하다. 신기하다. 한국 사람들이 영리하구나,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사실은 그 존리에서 성함이 이니까 이봉주인데 그렇죠. 워낙에 녹두 장군이 그렇죠. 존봉준이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어차피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처음에 누군가가 명명을 했고 그게 막 미국의 로빈후드와 더불어서 그렇죠. 이제 일반화됐는데 지금 이제 조금 9월 들어서 한 차례 이제 고비를 맞은 시장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2차거든요. 그렇죠. 2차 맞아요. 동학 네. 운동인데 네. 이것마저 진짜 우리 개인들이 어떤 외국인이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의 인식으로 여겨왔던 개인들은 시장에서 늘 어떻게 보면 소외됐죠. 소외되거나 결국 긴 승부에서 진다는 그 어떤 관념을 갖다가 이번에 깰 수만 있다면은 저쪽에 영풍문고 옆에 그 전봉준 녹두장군 동상 옆에 우리 존리 대표님 동상도 하나 올라가야 돼. 아니 저기 일각에서는 뭐 10월 초에 이제 임기 만료되는 그 국민연금 CIO 후임으로도 거론되던데 뭐 연락 받으신 거 아니요, 있으십니까? 이제 전혀 그런. 그건 아니시고. 예. 제가 하는 역할은 제가 알죠. 제가 할 역할은 어떤 그런 기관에서 펀드 매니저 하기보다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전 국민이 노 준비하는 거, 네. 그 다음에 투자라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즐거워야 된다. 투자라는 건. 그리고 다 부자 될 수 있다. 네. 투자를 통해서 부자 될 수 있다. 그거를 제가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또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소비하던 거를 투자로 바꾸고 예. 그러면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게 돼 있죠. 미국처럼.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한국은 그게 지금 동맥경화였거든요. 동맥경화. 네.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일본을 보세요. 새로운 기업이 전혀 못 나오잖아요. 하기야 일본 옛날에 일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새는 옛날에 자동차 잘 만드는 시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뒷받지만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 토대를 만들었고 일본은 못 만들었는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어저께 저는 이제 잠을 못 자면서 테슬라를 봤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 행사를 보셨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할까 너무 궁금해서. 네. 근데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머스크한테? 아니요. 왜 한국에서 안 나왔을까 이런 회사가. 이런 회사가 왜냐면 한국이 가장 나오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인터넷 제일 빠르잖아요. 인터넷 제일 빠르죠. 그다음에 나라가 좁잖아요. 네. 전기 충전소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미국은
너무 넓잖아요. 네. 이걸 왜 놓쳤을까 한국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테슬라는 미국에서 나오고 한국에서 못 나왔을까? 정말로 이런 기업이야말로 한국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저는 교육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그 이 자본이 이런 아이디어에 투자되지 않는 시스템.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안타깝죠. 근데 신문 기사를 보면 대부분 배터리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더라. 그건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더 큰 이슈로 테슬라 같은 회사가 나오는 그 생태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예.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 한국은 다 있어요. 네. 그게 안 쓰이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퇴직연금도 지금 2%밖에 주식 투자 안 하고 있고 국민들 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있고 전부 다 부동산에만 투자되고 있고 또 아이들은 학원에서 밤 11시, 12시까지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있고 쓸데없는 거. 저는 쓸데없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결국 기계가 하는 거를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쓸데없긴 쓸데없었나 봅니다. 저도 요즘 인수분해 하라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인수분해도 못하는 판에 이제 뭐 미적이야 다 까먹었는데 아니 그런데 제가 대표님의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직접 모셔서 이렇게 대담을 하다 보면은 대표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게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를 언급하시면서 테슬라 주가를 언급 안 하셨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왔을까? 그렇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는 우리도 아쉽고 당장은 지금 테슬라가 주식 분할 이후에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는데 어떨까요? 이걸 갖다 또 듣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제 추석 전으로 월화 이제 이틀 동안에 미국이나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판에 지금 녹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9월 들어 최근에 조금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모르죠. 그렇죠. 네, 알 수 없는 거를 알려고 하는 거는 그 투기죠. 저한테 그런 질문이 많아요. 테슬라를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모른다. 근데 다만 내가 테슬라를 산다는 얘기는 테슬라가 정말로 그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비전이 정말로 실현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라. 싸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사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5시에 그걸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네, 사람의 네. 비전이 뭔가. 예.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는 메시지는 뭘까. 근데 사실은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엄청난 파괴력이 되겠구나. 만약에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 그러면 25,000불에 만든다든가 그 정말 마켓 시어를 전 세계 시장에 20% 30% 가져간다 그러면 다른 그 내연기관의 자동차 회사는 다 망할 거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파괴력인 거죠. 네. 우리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아이폰 나왔을 때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저는 비슷하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내 포트폴리오에 테슬라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앞으로 10% 빠지고 20% 빠지고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테슬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 계속 살 거니까.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살 거니까 끊임없이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사고.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전체 전기 자동차 시장에 만약에 테슬라가 굉장히 그 뭐 30% 40%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싼 거죠. 전기차가 어떻게 테슬라만의 전유물이 있을 것이냐 하는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이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왜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소비자에 감동시킬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근데 아이폰은 감동을 시켰어요. 아하. 근데 그거는 이제 삼성이 캐치업한 거죠. 네, 네. 다행히도. 네. 근데 일본은 전혀 못하잖아요. 노키아도 전혀 못했죠. 그러니까 아이폰 애플 주식이 한없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자동차 시장도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테슬라를 이기기 쉽지 않겠구나. 이미 너무 앞섰구나 테슬라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존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오를 때도 사고 빠질 때도 사고 길게 봤을 때 또 그리고 뭐 저도 공감하는 것은
아무리 요즘 인플레이션이 없어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살리려고 애를 쓴다고 뭐 하는 세상이지만 결국은 이 자산 가격이든 뭐든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돈은 풀리게 돼 있고 그걸 갖다가 넉넉히 있다가는 돈을 갖다가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어디다가 뭐 은행 같은 데는 묶어 둔다는 거는 참 그렇죠. 예, 오죽하면 뭐 레이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라고. 맞죠. 근데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말씀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 때도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살 때도 돈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 내가 이 기업의 비전에 내가 너무 공감을 해서 아니면 이 회사의 경쟁력 때문에 네. 내가 그 산다, 장기 예. 투자한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 경우가 있죠. 내가 이 회사 너무 좋아했는데 더 이상 안 좋은 거예요. 예를 자동차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엄청나게 그 부가가치를 했지만 네.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자율 자동차가 나오면서 더 이상 내연기관의 자동차 회사는 돈을 못 벌죠. 그러면 내가 자동차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를 빨리 옮기지 못하는 기업이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구나. 그 첫 번째 반대의 경우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펀더멘털에 비해서. 네. 그럴 땐 내가 어느 정도 테이크 프로핏 할 수도 있겠죠. 예, 내가 예, 그래서 그때는 뭐 가치가 주당 10만 원인데 갑자기 30만 원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너무 오버슈팅한 것 같다. 그때 테이크 프로핏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제 새로운 기업이 나왔죠. 네. 근데 이거를 IPO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나왔는데 너무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기존에 투자한 걸 좀 팔아야 되겠죠. 그거 이외에는 팔 이유가 없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올랐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프로핏 테이킹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도 시장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까 2000년대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뭐 상위 한 대여섯 개 요즘 뭐 말하는 뭐 FAAMG 같은 거 요렇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때 대비. 근데 저도 이제 그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다 다른 상황이 있어요. 그렇겠죠. 패러다임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비싸다는 관점이 대부분 뭐 그 퍼가 어떻고 EBITDA가 예. 어떻고 되게 그 공감하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요. 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네. 파괴력이. 네. 그러니까 아마존의 파괴력을 진짜 너무 진짜 이거는 다 주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럼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줘야 될까? 지금은 말도 안 되게 비싸지만 비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괴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잣대가 꼭 맞은 잣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골고루 그런 끊임없이 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이런 주식에 열광할까? 그 파괴력. 그 다음에 90년대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그 파괴력, 독점력.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드네요. 90년대를 경험했던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 이 팬데믹 랠리를 갖다가 굉장히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내지는 닷컴 버블 이걸 갖다가 그냥 역사로 알거나 나 어릴 때 얘기인데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아주 제대로 수익을 얻다가 근데 이제 옛날에 닷컴 버블은 저도 이제 미국에 있었지만은 그때는 제가 있던 회사가 스커다라는 회사였는데 네. 회의를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회의를요. 예, 닷컴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 우리 옛날 생각을 하던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이 너무 안 오르니까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한 3년을 시장 대비 굉장히 언더퍼폼했죠. 우리 수익률이 네. 그거를 시장을 따라가지 네. 못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도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결국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제가 일했던 회사가요. 네. 그래서
그런 주식을 안 샀죠.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때도 회사로서는 큰 회사로서는 데미지가 없이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칭찬을 받았죠. 역시 투자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네.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렇게 근거 없는 거였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옛날에는 그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회사가 손해를 본 숫자가 클수록 주식이 더 오르는 거예요. 아하.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1,000만 불 손해 보면은 잘 오르는데 1억 불 손해 보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의 예측이 이만큼 손해를 볼 정도로 할 경우는 이익 날 때는 엄청나게 이익 나겠구나 하는 환상이었죠.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죠. 결국 다 망했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밸류에이션을 따지기에는 그러면 다 팔아야 돼요. 만약에 옛날 아하. 밸류에이션을 보면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밸류에이션이죠. 네.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의 자동차 업계가 충분히 긴장할 만할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닷컴 버블랑은 틀리다. 참 이 질문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워낙들 보니까 지난 7월 달은 보니 국내 주식 산 거나 우리 개인들이 미국 주식 산 거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돈을 갖다가 이제 미국 주식에다가 그 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 이제 뭐 사기 의혹 이런 게 돈은 뭐 니콜라나 나노스 같은 이런 쪽에도 우리 국내 투자분들이 그렇죠. 밤잠을 설치고 매달리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포트폴리오에 그 테슬라가 몇 % 있어야 되느냐. 네. 그런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테슬라가 내 전체 자산의 한 5% 갖고 있다 그러면 문제 안 돼요. 근데 만약에 100%가 테슬라가 있다. 아하. 뭐 70%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왜 한국 주식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뭐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됩니다만 이제 뭐 증권사들이 더 빌려줄 돈도 없나 보던데 17조나 네, 올라왔어요. 신용양도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 잘못한 거다. 빚내서 투자하는 건 아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좌우지간 빚내서 네, 투자하면 네.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해야 되는 거다. 부자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월급의 일정 부분은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그러면 다 문제 없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네. 그리고 유튜버들도 좀 책임이 있는 게 이제 그런 유튜버들이 많아요. 짧은 기간에 내가 돈 벌어줄게. 네. 나 따라서면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나쁜 영향이죠. 변동성과 위험을 구별해라.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주식 투자는. 그렇지만 위험을 줄이는 거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한 회사에 너무 많이 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길게 봐야 된다든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 네. 거는 이제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죠. 미국도 라빈후드가 요새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빚을 너무 많이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젊은 사람들이 막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막 특히 이제 옵션이니 퓨처니 이런 데 하는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은 옵션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처음 그것도 시장이 처음 몸담는 분들이 그 화끈한 맛에 그 레버리지 튕기는 맛에 그걸 갖다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가 했다고 이번에 회자가 됐었고 말이죠. 나스닥 고래가 맞아요, 어떠고 맞아요. 뭐 예. 그런 상황이었고 로빈후드들도 특히 그 로빈후드의 대장이라고 자처하는 그 데이브 포트노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뭐 매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체크하거든요. 이 친구들의 어떤 그 트위트 상으로 맞아요. SNS 상으로 어떤 그 행태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느끼는 어떤 뭐 단기 꼭지 조짐 내지는 이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뭐 약간 이제 위험 징조를 그렇죠. 느끼기도 하고 예, 하는데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유토피아는 아닌 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것이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과매수 내지는 조금 과열의 조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 이런 걸 느끼다 보면은 뭔가 이걸 갖다가 하방으로 그런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되거나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걸 갖다가 못 견디는 세력들을 털어먹는 세력은 늘 있어 왔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 리스크는 조금 어떻게 감지 안 되죠? 그건 항상 있죠. 항상 있다. 항상 있죠. 그리고 항상 일어났고. 예. 근데 그러면 또 기다리는 세력이 있죠. 박앤헌터들이 나타나죠. 박인헌터들이. 예. 그래서 시장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 회사들이 딜리버를 할 거냐 그런 경영진들이 예. 그거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저는 그 이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한국이 희망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가 생겨도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동이 없는 거죠. 역동성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 젊은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예. 그 젊은 사람들이 노 준비할 때 이 주식을 통해서 나도 자본가가 된다는 좋은 그 의도도 있어야 되고 네.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이 동학개미 뭐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정부에 할 일이 너무 남은 거예요. 정부의 할 일이. 그렇죠. 네. 제도를 정비하고 세법을 정비하고 장기 투자가들한테는 세금을 덜 걷고 미국처럼 단기 투자한 사람한테는 세금을 아주 과하게 매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고 소액주주들이 내가 주식 투자하기 잘했구나 네. 그런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거를 저 정부하고 정치가들이 할 일이죠. 야, 그러면 대표님 나오셨을 때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번에 그 뉴딜 펀드 해가지고 뭐 BBIG 한 40개 찍어주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은 이제 찬반이 있으니까. 찬반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고. 이제 큰 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딱 생각나는 제도는 우리 퇴직연금이 주시장에 안 들어온다는 거.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건 아주 양질의 자금이거든요. 네. 네. 오랫동안 투자할 수 네. 있는 기금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미국의 그 401K가 그렇죠. 그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국의 그런 몇백 조의 자금이 네.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금,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스 텍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치밀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장기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그 세금 혜택을 주고 네. 단기 투자한 사람한테는 그 세금을 많이 걷고 또 퇴직연금 같은 경우 60세까지 못 찾으니까 그동안의 세금을 유예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캐피탈 마켓에 돈이 들어오게 하면서 많은 새로운 기업이 생기게 되고 그런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투자한 사람들은 노후 준비 걱정 없게 되고 선순환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별로 그런 중요시하지 않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 저는 코로나 생긴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잖아요. 네. 이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고 보거든요. 네. 이 고통이 보니까 야, 돈이 중요하구나. 건강이 중요하구나. 여태까지 내가 소확행 그냥 막 소비하고 그냥 있어 보이는 게 중요했는데 중요하지 않구나 이게. 그걸 느낀 거거든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진짜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요구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많은 청문회가 일어나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 100년 대계죠. 그리고 우리 교육 시스템 바꿔야 돼요. 이런 교육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국영수의 교육을 받아갖고는 심각하죠. 예. 그리고 애들 뭐 해 떼실 동안에 그냥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 학교에다가 붙들어두는 이유는 그렇죠. 희망 없습니다. 그렇죠. 진정 애들이 학교를 가고 싶고 그것은 뭔가를 그럼요. 얻고 해야지. 그리고 학교에서요 3시면 집에 가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스포츠를 해야 돼요. 예. 뛰놀고. 네. 그리고 국영수 잘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는 혁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도 알아서 뽑으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주제에서 벗어나긴 합니다만 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수업도 수업답게 이루어지게 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예. 근데 참 묘하세요. 우리 존리 대표님은 약간 그 진통제의 힘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이 야 이거 담장 이거 추석 세고 와서 이거 심장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싶은 이런 어떤 좀 두려움이 있을 만한 분들한테 존리 대표님 말씀 듣고 있으면은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다 늘 있었던 일이고 그냥 막 당연하죠.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그럼요. 근데 그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반드시 믿거든요.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예, 그래서 저는 코로나 페인이 왔다. 네.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훨씬 더 좋은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창업가들 보면요, 다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렸을 때는 굉장히 살고 싶지도 않고 억울하고 사회가 원망스럽지만은 극복하고 나니까 엄청 조단위의 부자가 됐잖아요. 네. 대부분 미국의 창업주들도 보면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겠지만 생각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교육 시스템 정말 우리가 왜 일본처럼 되냐? 왜 일본처럼 전부 고시에 매달리고 전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에 예. 매달리고 예. 그 자꾸 시험만 보려고 그러고 예. 시험 보려고 한국은 시험만 보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면 학원 어디 다녀야 돼요. 저 투자하는 것도 저한테 어느 학원 어디에 가면은 투자 배울 수 있어요. 그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그거는 궁금하면 해야 되지.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너무나 우리는 학원을 가야 되는 거. 누가 나한테 코치를 해야 되는구나.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저도 학원을 하나 차릴까? 정리 투자 학원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투자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는 건 필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투자의 철학을 배운다든가 하는 거는 자기가 배워야 되거든요. 자기의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아마 학원 차려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종목 찍어주는 데는 월 몇백씩 그렇죠. 줘도 그렇죠. 뭐 가서 어떻게 그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마 하면은 고기를 달라고 그러죠. 고기를 달라 예, 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우리 대표님이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으로 빠질 일만 남았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저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네. 그 리스크잖아요. 리스크죠. 자기 네. 포트폴리오의 예. 리스크잖아요. 예. 부동산의 단점은 황금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재산이 80%가 만약 부동산이면 네.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황금성이 없는 자산에 내 자산의 80%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 1번 같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세가 유리한지 집을 사는 게 유리한지 그걸 왜 안 따지냐? 아무도 안 따져요. 그리고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죠.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산 거죠. 네. 근데 집을 샀다는 얘기는 거기에 금융 코스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예. 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 재산이 부동산의 80%가 있는데 일본처럼 계속 하락하는 시장이 온다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부동산을 안 사는 이유가 네. 계산을 해보니까 예.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내 월세를 비교했을 때 이거는 공짜인 거예요, 월세가. 월세가.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이 20억 정도 되는 집이다 그러면 한 달에 월세가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에요. 1,000만, 1,200만. 네. 한 10,000불 정도 넘었다는 얘기네. 만 원 좀 훨씬 넘죠. 10,000불이 넘었어요. 예. 근데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은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예. 월세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 계산을
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20억짜리 집을 살 바에는 300만 원 주고 월세가 100배 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정적인 거예요. 예. 야, 부동산 무조건 올라, 무조건 사야 돼. 올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10% 올랐어? 그럼 빨리 사야지. 그리고 20% 올라, 30% 올라.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CGV하고 해서 금융 강의하신다는 기사를 봤는데 네네. 몇 회 하셨습니까? 한 번 했는데요. 네. 명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 명동 CGV에서. 네. 근데 놀랍게도 한 90%가 다 20대였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20대. 예. 그리고 질문들도 너무 막 그 진지하고, 음. 야,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산되는 바람에 다 캔슬이 됐고요. 네. 이제 10월 달에 제가 이제 지방 또 시작을 해요. 아, 10월에 시작 다시 예, 다시 하십니까? 시작합니다. 예. 아,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CGV. 그래서 CGV에서 연락이 와서 네. 우리 같이 하자. 예. 그래서 국민들 경제 독립하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그 고맙죠. CGV에서 이렇게 예. 장소를 제공하고 또 우리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하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한 달도 안 됐는 것 같은데 그때 대표님 그 상암동에서 그 햄버거 집에서 마주쳤던 기억이 나던데. 아니 진짜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지방 가실 때도? 아, 그럼요. 저 KTX나 아니면 고속버스 타고 가죠. 그러시구나. 근데 그게 훨씬 나아요. 예. 훨씬 빠르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도 하고 말도 걸 수. 네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기 경상도 저 위에 조그만 마을에서 경상도 위에 예, 조그만 경상도 마을에서 그 어떤 조그만 그 대안학교. 대안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이 11명인데 학생 수가 15명인가 하는 학교가 있어요. 아하. 근데 거기서 초대가 와서 저한테 그 아이들한테 금융 강연 해달라고 그래서 15명의 아이를 위해서 네, 거기까지 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KTX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고속버스 같은 그런 게 이제 시외버스.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예, 예. 예. 그래서 2시간 반을 가는데 네. 신기했던 거는 그 기사님이 예. 저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가 매일 듣고 있다. 근데 또 손님이 저하고 또 다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한 분도 저를 유튜브에서 봤다고. 그래서 자기 주식 투자 시작했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님 이제 명함 필요 없으시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재미난 일이 많아요. 또 최근에는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그 부부인데 네. 이제 신혼부부는 아니고 이제 결혼을 앞둔 분인데 대표님 말씀 듣고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혼여행 안 하고 그 돈으로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포기했고 이 사회는 너무 공평하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 알았다. 네. 나도 희망이 있구나 알았구나. 그래서 고맙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해외에서도 이거를 제가 유태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유태인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유태인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해외에 계신 뉴욕에 계신 분이 그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하시는 분이 네. 이거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이 유태인처럼 부강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교육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교육제도 바꾸고 유태인처럼 그런 아이들을 학원에서만 보내지 말고 예. 그런 거를 하자고 제안도 오고 굉장히 매일매일 그런 좋은 그 제안들이 많이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선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 책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 부자 되는 습관 말고 또.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부자 되는 습관 나오고 너무 사랑을 받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빨리 시작하고 싶다. 근데 모르겠다 정말. 네. 그래서
그런 용어도 모르겠고 아, 그래서 제목도 그 금융문맹 탈출이에요. 그래서 예, 문맹 탈출하자. 예. 예. 하다못해 이렇게 경제 채널 보시다가 저게 뭔 용어지 무슨 소리지 예, 싶으신 분들 예. 상당히 도움이 그렇죠. 되시겠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펀드가 뭔지, 주식이 아하, 뭔지. 아하. 그다음에 펀드는 뭐고, 펀드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 시외버스 타고 그 시골까지 가시는 그 와중에 책은 또 언제 쓰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 버스에서 썼지. 버스에 쓰십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초대해 잘 주셔서 쓰시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주간 전망대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존리 대표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